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왜 이 여성들이 그 어떤 피해 의식적으로 이건 이 남자 이 밥맛 없고 이게 그냥 확 그냥 이런 거를 부추기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회 특징이. 우리 사회가 이 세대 사이의 경험과 문화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1912년생인데 저희 아버님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크게. 제가 아버님께 감사한 게 첩을 안 두셨다. 우리 형제가 다 형제랑 누이들이 전부 한 배에서 났다. 죄송합니다. 한 배에서 났다는 짐승 같은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한 어머니 밑에서 났다. 제가 감사를 드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가만히 보면 1910년생, 10년대 태어난 분들, 20년대 태어난 분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한 60, 70%가 첩떴을걸. 그거 거의 상식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거 이제 크게 돈 버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유명한 첩의 아이들이 많죠. 제가 지금 막 거론하면은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박헌영 하나만 거론할게요. 박헌영 남로당 괴수 수괴 박헌영 첩의 아이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특히 왼쪽이나 좀 중간에서 희한한 짓 하고 다니는 자들 중에 첩의 아이들 수두룩합니다. 제가 거론 안 할 뿐이지. 거기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 가정폭력과 남전여비가 심각했죠. 그 다음에 불과 얼마 전까지 저도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눈살 찌푸린 적이 있는데 꼭 여성 동료, 부하가 있는 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이 한 50, 60쯤 먹어서 아주 그 고급진 교수들끼리 모인 자리에 제가 갔어요. 거기 남자 교수, 여자 교수 있는 거라. 그게 이제 불과 한 MB 때니까. 불과 MB 때니까 13, 14년 전인데. 거기서 성적 농담을 해. 내가 듣고 있는 내가 뜨거운 거예요. 그 나이 좀 지긋한 남자 교수들이. 물론 나이 지긋한 여자 교수 앞에 두고. 여자 교수도 나이는 지긋했어요. 그러나 그 뭐하러 거기서 뭐 별로 재미도 없구만. 그 성적 농담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하긴 요새는 아주 짓궂어가지고요. 제가 알던 어떤 그 여자 후배는 직장에서 언론사에 있었는데 툭 치고 지나가면서 후배 등 툭 치고 지나가면서 성희롱했어요. 여자가 남자를. 야, 너 어젯밤에 섹스했냐? 성희롱이거든요. 그걸 자기가 그 직장 안에서 거의 성희롱적인 성적 농담에 피해를 봤던 거를 그렇게 나타내서 해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밤에 이렇게 선술집에서 얼마 전은 아니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옆 테이블에 이제 한 40대쯤 되는 남자들이 두세 명 앉아 있고 여기 20살, 한 25살, 뭐 30대 초반 여성들이 앉아 있는데 그걸 들이대면서 유혹을 하는데 남녀 사이에 들이대고 유혹하는 거 저는 그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뭐 단죄할 만큼 제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니까 전 그건 말 안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이 여성 쪽은 관심 없다거든. 제가 우리끼리 좀 재미나게 지금 수다 떨고 있는데 네가 왜 갑자기 옆에서 자꾸 들이대냐는데 그거를 그냥 머리를 들이받고 계속 들이대면서 유혹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제 그게 성희롱이랑 이제 아슬아슬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선이 아니나 다를까 그거 좀 시달리더니 그 여성 쪽 테이블에서 술 취한 남자 자기보다 한 10살 위인 사람들한테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가게 주인이 나서서 중간에 이렇게 말려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저변에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서 이제 페미적 개념을 누가 이제 페미적인 선동을 하면 이제 극단화돼서 극단적 페미적 개념을 갖게 되는데 아마 이런 그 이유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같은 것들은 최근 들어서 거의 대부분 좌우지간에 해소가 됐죠. 뭐 미투 운동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는 저기 뭐야 저기 어디지? 저기 지하철 타면은 가방 앞으로 매잖아요. 오해받아서 손가락질 당하기 싫다는 거지. 손은 위로 잡고.
이제 지금은 이제 겁질린 듯 조심조심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럼 상대방이 이제 아까 엔젠더라고 하는데 엔젠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과학으로 포장된 이론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엔젠더의 마지막 힘은 뭐냐면 의학과 생명공학입니다. 인간 성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놓으니까 이 제목이 살벌합니다.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은 신화다. 젠더 성별 구분은 착각이다. 성별 구분은 착각이다. 남녀 두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미신이다. 성별 구분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제목들이에요. 다 글 쓴 사람들 보면 태반이 생명공학 과학자,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그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책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페미 책은 안 나와요. 더 이상 다 파먹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사회에 대해서 뭔가 해체하고 사회를 흔들거리게 하고 그거를 밑바탕을 막 주춧돌을 빼내고 대들보를 깨려고 그러고 이런 자들이 여기에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당연히 돌아갑니다. 여기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앞으로 이거 부추긴다고요. 또 그리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내 성기와 나의 성별을 가지고 모험하는 그 아찔함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정체성 증명 게임에 잘못 길을 들인, 잘못 내가 본 그릇된 길을 돌입한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튀어나올 거라고요. 나 여자로 바꾸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 그것만이 나의 인생의 의미야. 그거 말리지 마. 그걸 가지고 나한테 도덕적으로 비난한 너희는 다 악마 같은 자들이야. 이런 아주 그 단말마적인 정체성 게임으로 성정체성을 내가 쪼물락쪼물락 하는 수 있을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양산될 수 있다고 이제. 그래서 지금 한가하게 페미가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페미 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쪽으로 당겨볼 수 있도록 최소한 어느 선까지는 얘기가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엔젠더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전선을 펼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페미를 비웃거나 야, 페미들이 그렇게 해서 남자가 정말 손해봤어. 이제 남자가 권리 찾아야 돼. 딱 거기까지만 얘기해서는 큰일 난다고요. 지금 홍준표 발언이나 이준석 발언의 그 행간의 뉘앙스는 딱 거기까지거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해서는 큰일 나요. 더 무서운 놈이 저기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말 하되 그걸 좀 애처롭게 얘기를 하면서 좀 수사들을 잘 포장을 하면서 그래 그동안 남자가 위세 떨어와서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해서 권리 찾았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남자한테 좀 너무 불리한 게 너무 많아졌어 불합리하게 그건 좀 다시 이렇게 좀 원복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면서 옆구리에서 퍽 앞으로 진짜 우리 여성 동무들과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거는 저 엔젠더다. 성별 구분이 생물학적 성별 구분이 무의미하다라는 저 이상한 논리를 퍼뜨리는 저자들이다. 저 트랜스 신봉자들이다. 트랜스 신도들이에요. 트랜스는요, 이게 약간 신앙적인 데가 있습니다. 아까 이건 기본적으로 나의 생물학적 성을 내가 호르몬 체계 바꿔버리고 내가 외과적 수술 통해서 그걸 완전히 뜯어 고칠 정도로 내가 그 모험을 할 정도로 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야! 이런 말하자면 뭐 그것도 종교라면 그런 어떤 그 이념성을 갖고 있다고 여기에 트랜스는. 그래서 해리포터 저자가 골로 갈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J.K. 롤링인데 이 사람 페미니스트예요. 온건 리버럴, 온건 페미니스트예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말을 그렇게 했거든. Only women menstruate.
여성만 월경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성만 월경하는 존재, 여성만 임신하는 존재, 여성만 출산하는 존재, 여성만 가슴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존재, 여성만 스킨으로 애를 양육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여성의 특권이야, 이 소리예요, 이게. 월경하는 존재는 여성밖에 없어. 그 말했다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살해 협박, 집 앞에 와서 시위하고 살해 협박하고. 누가? 급진 트랜스들이. 또 다른 예는 나브라틸로바죠. 이 사람 저기 여자랑 동거하는 남성 역할하는 페미니스트일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트랜스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도 이제 여성 스포츠에 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행정명령 뭐 1호인가 2호인가 바로 사인했죠. 그거 가지고 나브라틸로바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야, 남성에서 여자로 문의 바꾼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 경기에 나와? 그럼 걔들이 다 먹지. 그게 공정한 거냐? 그리고 나브라틸로바가 들이받았다고요. 페미니스트거든. 레즈비안 페미니스트예요, 나브라틸로바. 지금 바이든 정책을 보면요, 페미 정책이 아닙니다. 트랜스 정책입니다. 요번에 그 보고서, 바이든 쪽에서 나오는 정책 보고서 같은 거 보면요, 남성을 축소시키고 여성의 권력을 늘리자가 아니라 트랜스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자예요. 그래서 별 4개 달아준 의료 지원대, 거기는 의사를 군복을 입혀서 별을 4개를 달아주거든요. 별 4개 달아준 사람을, 그게 여성으로 트랜스한 남자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지금 민주당 글로벌리스트들이 사악한 게 페미를 띄우고 있는 게 아니라 트랜스를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트랜스까지 넘어간 거예요, 전선이.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공화 제1당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유공화라는 건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놈의 당은 하도 이름을 자주 바꿔서 그게 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자유한국당인지 국민의힘인지 기억하기도 싫어. 아무튼 당신들 뿌리는 우남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공화당부터 나오는 거니까 당신들이 그 뿌리는 그 족보라서 당신들이 아무 부정해도 소용없어. 그건 맞박에 낙인으로 박혀 있어. 이마로 찍혀 있어. 도장으로. 그러니까 당신들은 자유공화야. 그래서 저는 자유공화 제1당이라고 불러요. 그 당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당의 정치인들이 자기 당의 뿌리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어떻게 엮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 자유공화 제1당에 잘 나간다는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이 페미 흐름과 들이받는 얘기를 하면서 엔젠더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라. 이거 들이받더라도 다음번 수를 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들이받아야 되거든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한국 페미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 여기는 아까도 보셨잖아요. 영국보다 불과 20년 늦게 여성 참정권이 그냥 주어졌거든. 너무 편했던 거라, 고민 없이. 그래가지고 종북, 친북, 타락 리버럴가 너무 오래 같이 놀았어요. 박 대통령, 생식기에서 뱀 기어 나오는 그 뱀의 얼굴은 누구지? 박정희 대통령이 그 흉악한 그림 그려놨는데 페미가 나서서 한마디도 안 해. 고산증에 대한 상비약을 갖춰놓은 걸 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룹 섹스했다 그러는데 페미가 나서서 한마디도 안 해. 동맥을 간신히 벗겨날 정도로 깊은 칼을 맞아서 안면 근육 마비가 와서 그걸 성형적 치료를 좀 주기적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저거 선풍기 아줌마 같이 얼굴 손대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 페미가 나서서 한 말도 안 해. 유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야, 니들은 여성 비하하지 못하면 박 대통령을 비판 못하냐라고 비아냥거린 건 극악무도하게
그 남성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낸다라 그래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 집단. 그러니까 트랜스팬 진짜 급진 페미니즘 터프 집단밖에 없어요. TRF. 거기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 시위했었죠. 탄핵 반대 시위하고. 윤미향이가 위안부 할머니 그 농락한 거에 대해서도 페미가 아무 말도 안 해. 이재명의 형수에 대한 차마 입으로 말 못할 그 발언에 대해서 페미가 한마디도 안 해. 거기다가 전쟁과 군대는 무조건 나쁘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막가파 평화주의. 그래 결과적으로는 종북 친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페미 이론가들한테 페미적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아니라 한국의 페미 이론가들한테 이 구멍숭숭 페미 내러티브를 페미같이 양성평등같이 야 그거 왕이 소유한 말 앞에 튀어들어서 투신자살을 한 그 용감했던 그래서 투표권을 따낸 그 숭고했던 정신은 어디 간 거야? 감옥 가고 벌금 내고 처벌받고 의사 면허 뺏기고 이러면서 이 산하 제한과 그 피임에 관한 기구와 정보를 홍보를 해주고 직접 제약사랑 같이 일을 해서 경구 피임약을 만들어냈던 그래서 인간에게 임신의 공포 없는 섹스의 즐거움이라는 그 참 근사한 선물을 안겨준 그 위대했던 페미의 전통은 어디다 찜쪄먹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20대 30대 여성한테.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반페미 지금 무슨 반페미 하자고 무슨 페미 당신이 반대하는 반페미가 뭔데 그냥 뭉뚱그려서 여성과 남성의 대립구도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일반화시키면 아주 곤란합니다. 페미만 친북, 종북, 타락 리버럴과 노는 게 아니죠. 동성애도 똑같이 그렇게 놀았죠. 통진당에 왜 보라색을 채택했겠어요? 보라색에 저걸 이제 미술에서는 라벤더 색깔이라 그러거든요. 저 라벤더 색깔이 동성애 색깔입니다. 동성애를 상징해요. 그렇게 된 지가 저런 식으로 영어에서 저런 의미를 가진 지가 100년쯤 돼요. He has a lavender streak 그러면 야, 그 사람한테 좀 동성애 기질 있어? 그 소리예요. 그게. 좀 이제 근데 일반 영어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좀 못 알아듣고 그래도 앞뒤가 좀 있는 사람, 좀 고급 교육 받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He has a lavender streak. 그러면 그 사람 동성애 기질이 있는 거야 이 소리예요. 이제 식자들 사이의 대화에서 그 사람 동성애자야 이러세가 아니라 뭔가 좀 동성애적 필이 있어 이 소리예요. 그게 라벤더가 그거라고. 통진당에 왜 라벤더를 택했겠냐? 그 많은 색깔 중에 급진 정당이 저는 라벤더 택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보면 야 얘들 참 어딜 파고들려고 하는지 참 세련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게 왜 라벤더가 왜 저게 동성애 색깔이 됐냐면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젠틀하고 멋을 잘 내요. 그래서 그 빅토리아 시대 때 다 이렇게 옷들이 우중충하고 정장을 입었었어요. 19세기 말 영국에서. 그러니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저런 멋진 색깔로 해서 옷 입고 다니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라벤더 스트리크 그러면 전 라벤더가 동성애 상징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그 계기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 그룹한테 야 너희 타락 리버럴 저 좌빨 애들이랑 놀면서 좌빨 애들한테 야 북한 동성애자 처벌 좀 막고 북한 동성애자 구출운동 좀 하자라고 좌빨 애들한테 말 좀 해봐. 그런데 나중에 언제 박원순 때 동성애자하고 박원순 시장이 헤어졌죠. 그때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가서 되게 붙고서 그 다음부터 점점 헤어지게 됐어요. 요새는 저 결합이 심하진 않아요. 그러나 반북 자유공화까지는 절대 안 왔죠. 동성애자들이.
그런 성향은 전혀 없죠. 우리가 저기 트럼프 마가 노래 부른 거, 그 다음에 그 트럼프 지지한 사람 보면은 전부 그 동성애, 트럼프를 지지하는 동성애자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저는 그렇다 그래서 뭐 막 품을 넓히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제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 전체를 그래서 해서하는데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엔젠더주의자들, 이건 동성애랑 좀 다르다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동성애자라 그래서 엔젠더 주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페미니스트라 그래서 엔젠더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엔젠더들이 이 동성애나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까 롤링에서 봤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있고 외국에는, 그리고 엔젠더가 이게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맞든 틀리든 간에. 현대의학과 현대생명공학, 거기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새로운 지식이 쌓여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자기들 딴에 비비 꼬고 그래가지고 막 이론을 만들어내고 퍼뜨리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는데 그거 채택하는 사람들은 둘이겠죠. 한쪽은 대한민국 시스템 허물어뜨리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 다른 하나는 나의 정체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는 것, 그런 용감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겠다 그러고 눈이 뒤집혀진 사람. 그 둘이 그 이론 받아가지고 이제 시끄럽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갈 거라고 겨냥을 하고 특정 교사단체의 특정 교사들이 벌써부터 말을 다 퍼뜨려 놨잖아요. 성인지 감수성. 민주당 국회의원들끼리 얘기할 때 저 양반은 성인지 감성이 좋은 분입니다. 성인지 감성은요 단순히 동성애 문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인지 감성은 엔젠더를 얘기한다고요. 이미 그 정치권이랑 대학 학계랑 그쪽 교사들 조직에 이미 그 내러티브로 드립으로 이미 퍼져 있다고요. 그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꿈을 좀 꿉니다. 건강한 남성성을 꿔요. 뭐 이제 엔젠더 얘기하는 애들 보면 야, 너 석기 시대에서 왔냐?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러죠. 저는 남성성을 존중을 해요. 매스큘리니티를.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좀 뉴턴 얼굴입니다. 뉴턴 몸도 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굉장히 남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남성성은요, 사나운 여자들, 뭐 사나운 페미니즘이 남성성을 다 죽였냐? 이제 그런 책들이 많아. 아닙니다. 남성성은요, 과잉보호와 잡아돌리기가 죽여요. 남성성은요, 매스미디어, 사람의 의식을 찍어내는 그 풍조가 죽여요. 왜냐하면 남성성의 특징은 XY잖아요. XX가 아니라 이게 불안정한 컨비네이션이거든요. 이 불안정성에서 나오는 돌파력, 점프력이라고요. 그게 남성성의 약점이고 강점이에요. 그런데 사회 전체가 매스미디어로 상징과 조작을 획일화시켜서 찍고 있는데 뭐 네가 뭐 죽불났다고 돌파하려고 그러냐? 스스로 거세해야죠. 저게 페미니즘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요. 남성성이 굉장히 약화된 문명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강화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매스미디어 때문에 약화된 거예요. 소통 권력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권력인데 소통 권력을 통째로 큰 방송사, 큰 신문사, 큰 정치인한테 하이제킹 당한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조금 있으면 진중권이 아침에 본 변의 색깔이 갈색인지 노란색인지까지 쓸 겁니다. 자기들의 소통 권력을 독점적으로 하려고 뭔가 누군가 떠드는 사람 하나 섬겨야 되니까 매일 진중권 선생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중권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중권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선일보에 진중권과 이준석 없으면 신문 안 나올 거예요. 모레쯤 되면 이준석이 오늘 아침에 본 그 오줌의 색깔은
황색, 옐로우가 몇 프로 섞여 있다까지 나올 겁니다. 글피쯤 되면 김종인. 연세 드신 분이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번에 불경해서 얘기 안 할게요. 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소통 권력을 매스미디어한테 하이제킹 당한 사회에서 무슨 놈의 그런 세상에서 남성성이 죽을 수밖에 없죠. 남성성은요, 소통 권력이 제대로 딱 있고, 나의 소통 권력, 너의 소통 권력 붙어보자, 뭐 이런 상황에서 그게 그 불안정한 컨비네이션이 치고 나갈 틈이 나오는 거죠. 획일화됐는데 어떻게 남성성이 있어? 저는 아마 좀 그 집단 심리학 옛날 거 뒤져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좀 느낄 텐데, 저는 예를 들어서 고도의 전체주의 통제사회, 북한, 중공, 옛날 소련, 남성성 굉장히 죽었을 거예요, 남자들. 매스큘리니티가. 군대 폭력만 많지, 고문실 폭력만 많지, 진정한 의미의 매스큘리니티는 죽었을 거라고. 이 획일성, 사람을 가다 넣는 것, 부모가, 엄마가 내 새끼 학벌 높여야지, 과잉보호하고 보습학원에서 보습학원으로 잡아돌리고, 이게 남성성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개성이 강한 개인을 길러내는 문화가 돼야 여성도 제대로 자라지만 특히 남성성이 자라나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 되실 분들, 또 하고 계신 분들, 자녀가 아직 청소년기인 분들 고민 많이 해보세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학력을 높이고 교육을 강화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애가 소진되지 않게 할 거냐, 지치지 않게 할 거냐, 번아웃 되지 않게 할 거냐, 아이의 열정과 호기심과 삶에 대한 의욕과 삶을 즐기는 그 기쁨과 이것을 어떻게, 그게 남자애든 여자애든, 여성은 거기에 적응력이 커요. 남자는요, 그걸 하게 되면 캐릭터 자체가 성립을 안 해버려요. 캐릭터가. 그러면 이제 보면 한남충 소리 나온 거예요. 아, 한국 남자 찌질해. 아, 캐릭터가 없어, 캐릭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이 성격 강하고 한남충하고 떠드니까 저 패미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반목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지금 20대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정치인은 거기에 빨대 박으면 안 돼요. 그게 다 비극적이라고.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20대 남자의 남성성이 꽃 피웠냐라고 난 묻고 싶은 거예요. 꽃 피우기 힘들었을 거다. 얼마나 잡아돌리는데. 다행히 특히 30대는 꽃 피우기, 20대는 이걸 가지고 어렸을 때 살아서 꽃 피웠을 거예요. 그래도 30대는 완전히 죽어버렸을 거예요. 이게 일반화된 게 10년밖에 안 되는데 30대는 20대가 지났어야, 20살이 지났어야 이걸 쓴 거 아니에요. 지금 20대인 사람은 예를 들어 22살짜리는 12살부터 쓴 거고 11살이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좀 봐요. 이제 건강한 또 여성성을 좀 꿈꾸는데, 또 여성성 꿈꾸면 저 틀딱 같은 아저씨 또 무슨 놈의 무슨 카톨릭이라고 웃지 마시고, 이게 미켈란젤로의 그거죠.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주검이 돼서 내려온 예수를 이렇게 무릎에 놓여 놓고서 슬픔에 잠긴 마리아의 모습, 그걸 피에타라고 불러요. 누가 만들었던 간에. 피에타, P-I-E-T-A. 여기 문제 많다고요, 지금. 그러면 이 젊은 여성들이 페미적 성향에 이렇게 솔깃하는 게, 모성과 커리어를 같이 가져갈 길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기를 거냐, 어떻게 낳을 거냐. 그럼 내 커리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아이를, 특히 요새 누가 아이 기르기에 관한 지혜를 깊게 말해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특히 대가족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전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막 이러는 건데, 자기의 캐릭터를 경험하면서 쌓아가면서 밟아나가는 그 코스를 가도록 부모가 잘 옆에서 이렇게 그
보호해주고 사랑주고 이런 것이 이제 아이 기르는 지혜일 텐데 이 인생 전체에 대한 통찰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젊은 부모들한테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이는 좋은 조기 영어 교육학원 빨리 가야 되고 좋은 체육학원 빨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분초 재가지고 잡아 돌려야 되고 가서 차 태워서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애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강남에 갈수록 번아웃 심해요. 이런 걸 덜 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안 떨어뜨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고민을 하는 여성들은. 저도 답은 없어요. 같이 민간은 민간대로 고민해야 되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고민해야 돼요. 뭐 문재인 같은 자들은 뭐 586은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뇌수를 망가뜨려 가지고 개돼지로 만들 거냐를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좀 멋있는 말로 하면 괴테와 미켈란젤로의 그 영원한 여성성, The Eternal Feminine, 비에타라는 그림으로 드러나는 그걸 꿈꾸는 건 환상일까요? 라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초들의 실천 프로젝트 무결선거 네트워크로 모여서 선거 참관 감시합시다 라는 말씀. 그 다음에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을 구성합시다 라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엮여서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바닥서부터 강화합시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여쭈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